유나야,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 준혁이를 이용해서 넌 정말 악마야! 어머님, 오해하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저도 준혁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요. 거짓말 마! 이제 다 알았어. 내가 처음부터 우리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도, 심지어 준혁이의 사고까지 내가 계획했다는 것도.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순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의 일부예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평화롭고 행복했던 제 삶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저의 일상은 평화롭고 소박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당 문을 열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식당은 단순한 장사터를 넘어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어요. 삶의 애환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나날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제가 얼마나 큰 배신과 아픔을 겪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도 분노하실 수도 있고 가슴 아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면 제 경험이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꽃샘추위가 한창이던 3월의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식당 문을 열었어요. 아침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죠. 골목길에 늘어선 오래된 집들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된장찌개 냄새, 갓 지은 밥 냄새. 이 냄새들이 제게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죠. 아침 일찍부터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을 맞이하며 따뜻한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을 내놓았어요. 손님들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보며 저도 모르게 흐뭇해졌죠. 식당 안은 금세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수다로 가득 찼어요. 혜순 씨, 오늘도 된장찌개가 일품이네. 이 맛에 살지 뭐.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저의 일상이었어요. 식당을 운영한 지 어언 20년. 이곳은 단순한 장사터를 넘어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어요.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간이었죠.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아들 준혁을 키우며 이 식당을 꾸려왔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웃들의 따뜻한 정과 우리 준혁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점심 장사를 마치고 잠시 쉬는 동안 나는 준혁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사진 속 준혁이는 대학 졸업식 날의 모습이었죠. 까만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우리 아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힘들 때마다 준혁이를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무너지리라는 걸. 인생이란 게 참 예측 불가능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 다른 들뜬 목소리였죠. 어머니,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유나라고, 회사 동료인데 저희가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기쁨, 놀라움, 그리고 왠지 모를 불안감까지. 우리 아들이 결혼을, 그것도 이렇게 갑자기.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우리 준혁이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됐나? 어떤 여자일까? 우리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기쁨이 밀려왔어요. 드디어 우리 준혁이가 가정을 꾸리는구나. 남편 없이 홀로 키운 아들이 이제 누군가의 남편이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어머, 그래. 축하한다, 아들. 어서 그 아가씨 데리고 와봐. 전화를 끊고 나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며느리는 어떤 아이일까? 우리 준혁이랑 잘 살 수 있을까?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유나를 만나는 날을 기다렸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일어나 준혁이 어릴 적 앨범을 펼쳤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장 한 장 넘기며 준혁이의 성장 과정을 되새겼죠.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이제 정말 우리 아들이 어른이 되었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다음 날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준혁이의 결혼 소식을 전했어요. 모두들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죠. 아이고, 준혁이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됐나? 시간 참 빠르네. 혜순 씨, 이제 할머니 되겠어. 축하해요. 그 말들을 들으며 새삼 시간의 흐름을 실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부풀었죠. 드디어 유나를 만나는 날이 왔어요.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했죠. 식당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유나가 좋아한다는 음식들로 상을 차렸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어떤 아이일까? 우리 준혁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마침내 식당 문이 열리고 준혁이와 유나가 들어왔어요. 유나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어요. 단정하고 예쁜 모습에 미소까지 환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정유나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유나의 목소리는 단아하고 예의 바르더라고요.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처음 만난 자리였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편안한 대화가 오갔어요. 유나는 준혁이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점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었죠. 준혁 오빠는 정말 따뜻하고 성실해요.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반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었구나. 그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유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제 마음은 점점 그 애에게로 기울어 갔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유나의 성격과 가치관을 조금씩 알아갔어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아이 같았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고 시골 생활에 대한 동경도 있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시골의 여유로운 삶이 좋아요. 언젠가는 저도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어머님 같은 분과 함께 지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욱 놓였어요. 우리 준혁이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결혼식 날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왔어요. 준혁이와 유나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식이 끝나고 유나가 제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제가 준혁 오빠랑 어머님 모시면서 잘 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우리 준혁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모든 게 완벽하다고 느꼈죠. 결혼 후에도 유나는 정말 며느리 노릇을 착실히 해냈어요.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도 돕고 가끔은 식당 일손도 거들어 주었죠. 손님들 응대하는 모습이 참 야무졌어요. 유나의 미소에 반해 단골 손님이 늘어나기도 했죠. 동네 사람들의 칭찬도 자자했어요. 혜순 씨, 며느리 복 받았네. 유나 아가씨 참 야무져.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효심 깊은 며느리가 어디 있나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우리 준혁이가 좋은 짝을 만났구나 싶어서요. 어느 날은 유나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어머님이 키워주세요. 저는 어머님처럼 훌륭한 어머니가 될 자신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 아들, 며느리,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손주까지.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면서요. 봄꽃이 만개하던 4월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제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준혁이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박혜수님, 준혁 씨가 회사 워크숍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서울로 향했죠. 병원에 도착해보니 준혁이는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뇌출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도하는 동안 유나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어머님, 오빠가 어떻게 됐어요? 괜찮대요. 유나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서로를 껴안고 울면서 준혁이의 무사를 빌었죠. 준혁아, 제발. 엄마가 여기 있잖아. 정신 차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죠.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귓가에서 유나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준혁이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죠. 준혁아, 왜 엄마보다 먼저 가니? 이럴 순 없어. 그렇게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나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준혁이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게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주었지만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준혁이의 영정사진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죠. 준혁아, 엄마가 먼저 가야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준혁이의 물건들, 그의 향기가 남아있는 방. 이 모든 게 현실이라니 믿기지 않았죠. 유나는 계속 저와 함께 있어 주었어요. 식사도 챙겨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면서요. 그 모습을 보며 참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이제 갓 결혼한 새색시가 이렇게 시어머니 옆에서 고생하다니. 유나야, 넌 이제 내 앞길을 찾아가렴. 늙은 시어미 옆에서 이러고 있지 말고. 그렇게 말했더니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혼자 두고 갈 수 있겠어요. 준혁 오빠도 그러길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우리 준혁이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유나가 점점 식당 일에서 손을 떼더니 외출이 잦아졌거든요. 처음엔 그저 젊은 사람이 답답해서 그러려니 했죠. 하지만 점점 더 수상한 낌새가 보였어요. 어느 날 밤 우연히 유나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응, 걱정 마. 다 준비됐어. 이제 곧.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은 그저 의심일 뿐이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의심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이제 제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 채로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준혁이가 없는 삶에 적응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식당을 다시 열었어요. 일을 하면 잠시나마 슬픔을 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손님들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혜순 씨, 많이 힘들지. 하지만 힘내야 해. 준혁이도 그걸 바랄 거야. 그래요. 고마워요. 열심히 살아갈게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었죠. 유나는 여전히 저를 돕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밝고 상냥하지 않았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눈빛, 가끔씩 보이는 초조한 모습. 처음엔 그저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나야, 너도 많이 힘들지? 쉬엄쉬엄 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괜찮아요. 그보다 어머님은 어떠세요? 유나의 대답은 언제나 그랬어요. 하지만 왠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죠. 어느 날 유나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머님, 우리 식당이란 건물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나요? 그 질문에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 걸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착하고 다정한 며느리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지?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혜순 씨, 유나가 요즘 부동산이랑 법률 사무소를 자주 들락거린다더라고. 얼마 전엔 낯선 남자랑 같이 있는 걸 봤다니까. 이웃들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내가 아는 유나가 맞나? 이게 다 무슨 일일까? 그렇게 의심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날이 갈수록 유나의 행동이 더욱 수상해졌어요.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고 전화 통화를 할 때면 항상 방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하곤 했죠. 한 번은 우연히 그 대화의 일부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래,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도대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걸까 혹시? 설마 우리 준혁이의 유산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미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다정한 며느리를 의심할 수 있지?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닐까? 그렇게 마음속에서 갈등이 시작됐죠. 어느 날 유나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우리 집이랑 가게 다 팔고 서울로 이사 가는 게 어때요? 거기서 새로 시작하면 좋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곳은 제게 준혁이와의 추억이 가득한 곳인데 그걸 모두 버리고 떠나자니요. 하지만 유나의 표정을 보니 뭔가 다른 속내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아, 그냥 어머님께 새로운 환경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여기 있으면 계속 준혁 오빠 생각나시잖아요. 유나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빠졌죠. 정말 유나가 우리 가족을 위해 그런 제안을 한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이제 제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직접 진실을 파헤쳐 보기로 한 거예요. 유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준혁이의 죽음에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식당 앞에 CCTV도 설치했어요. 처음엔 가게 보안을 위해서라고 핑계를 대었지만 사실은 유나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죠. 이렇게까지 하는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준혁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CCTV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장면이 찍혀 있더라고요. 유나가 낯선 남자와 만나 무언가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행동은 분명 평범한 만남이 아니었죠.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이 마치 무언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이게 무슨...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가, 우리 준혁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죠. 유나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이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어요. 유나의 고향 사람들에게 연락해 물어보니 그녀가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돈 많은 남자와 결혼의 재산을 노리다 실패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모든 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저 악의적인 소문일 뿐일까요?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순 없었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으니까요.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예전에 경찰이었던 최 영사님을 찾아갔어요. 최 영사님은 제 사정을 듣고 안타까워하시며 유나의 과거를 조사해주겠다고 하셨죠. 박 여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건 다 알아보겠습니다. 꼭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최 영사님의 말씀에 조금이나마 안도가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죠. 과연 어떤 진실이 밝혀질지, 그리고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일주일 후 최 영사님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박 여사님, 유나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더라고요. 전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가 모든 걸 빼앗고 도망쳤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설마 우리 준혁이도 그렇게 이용당한 건가?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확실히 하고 싶어서 유나의 전 남편을 찾아갔어요.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 또 당하신 거군요. 그 여자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어요. 저도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 준혁이를,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을 이용해 이런 짓을 하다니. 집에 돌아와 보니 유나가 또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엔 확실히 들었어요. 이 모든 게 내 계획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야. 그 순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유나야, 내가 우리 가족을 이용했구나. 유나는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제가 왜 가족을 이용해요?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그 뻔뻔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났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빠졌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준혁이의 죽음과 유나의 행동이 정말 연관이 있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죠. 다음 날 저는 유나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외출할 때마다 몰래 따라다녔죠. 그러다 유나가 한 남자와 만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둘의 대화를 엿들을 순 없었지만 분명 평범한 만남은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와 유나에게 물었죠.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아, 그냥 친구 만나고 왔어요. 거짓말이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의심의 실마리마저 끊어졌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유나는 우리 가족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죠. 유나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게 만들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으니까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저는 유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유나야, 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기부하기로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안 돼요. 그건 제 몫이에요. 법적으로 제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유나가 본색을 드러낸 순간, 저는 바로 녹음기를 꺼내 들었죠. 유나야, 내 본심을 들었다. 이제 모든 걸 알았어. 유나는 그제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모두 경찰에 제출했어요. CCTV 영상, 통화 녹음, 이웃들의 증언까지. 얼마 후 경찰이 유나를 체포하러 왔어요. 유나는 끝까지 발버둥 치더라고요. 이건 불공평해요. 난 그저 내 몫을 찾으려 한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유나의 공모자도 체포되었고 그는 모든 걸 실토했어요. 준혁이의 사고도 사실은 유나가 계획한 거였다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그 순간 저는 정말 쓰러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준혁이가 이렇게 억울하게. 유나는 경찰서에서 모든 걸 털어놓았대요. 처음부터 준혁이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그리고 준혁이가 의심하기 시작하자 사고를 계획했다고.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준혁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유나의 체포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어요. 모두들 충격에 빠졌죠. 아이고, 혜순 씨가 뭔 죄로 이런 일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악독한 며느리가 다 있담. 불쌍해서 어쩌나. 아들 잃은 것도 모자라 이런 일까지. 이웃들의 위로가 따뜻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우리 준혁이를 어떻게 이런 여자와 결혼하게 했을까? 유나는 구치소에 수감된 후에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어머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저는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준혁 오빠도 저를 사랑했어요. 이건 다 오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우리 준혁이의 목숨을 빼앗고.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이제 더 이상 유나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저 법의 심판을 받기를 기다릴 뿐이었죠. 재판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는 또 다른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준혁이가 원하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재판 당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유나는 여전히 뻔뻔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거짓된 얼굴에 속지 않을 거예요. 검사님께서 유나의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밝혀나갔어요. 준혁이와의 만남부터 결혼, 그리고 사고 계획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피고인 정윤아는 고의로 피해자 이준혁을 살해한 후 그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 계획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준혁이가 이런 악랄한 계획의 희생양이 되었다니. 유나의 변호사가 나서서 항변했지만 이미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어요. CCTV 영상, 녹음 파일, 그리고 공범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유나의 유죄를 가리키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재판장님께서 유나에게 물으셨어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유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준혁 오빠가 저를 버릴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거짓, 눈물에 속지 않았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될 차례였으니까요. 재판장님의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정윤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이 술렁였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건가? 하지만 왜 마음이 후련하지 않은 걸까요? 재판이 끝나고 유나가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 순간 유나가 갑자기 제게 고개를 돌리더니 외쳤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유나야, 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 삶을 살길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유나의 흐느끼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의는 실현됐지만 그렇다고 우리 준혁이가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집에 도착하자 이웃들이 모여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순 씨, 이제 다 끝났어. 우리가 있잖아. 힘내요. 그래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 말들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좋은 이웃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준혁이의 사진을 보며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 준혁이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편해졌어요. 엄마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그 꿈을 꾸고 난 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식당을 다시 열었을 때 처음엔 손님들이 어색해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점차 예전처럼 편안한 분위기가 돌아왔죠. 오히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응원의 말을 건네주셨어요. 혜순 씨, 이제 우리가 혜순 씨 가족이야. 힘내요. 음식이 더 맛있어졌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런 따뜻한 이웃들이 있어 제가 이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큰 구멍이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혁이의 빈자리, 그리고 유나로 인한 배신감. 이 상처들이 과연 언제쯤 아물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준혁이의 친구가 식당을 찾아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유나의 본성을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도 알고 있었던 거니?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어? 순간 감정이 폭발해버렸지만 곧 진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미안해요. 그냥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고 저는 그를 용서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미움과 원망 속에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비록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있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어요. 준혁이가 그렇게 살기를 바랐을 테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때론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이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세요. 제 곁에 있어준 이웃들처럼 세상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의 삶에는 의미가 있다는 걸. 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제가 준혁이에게 더 자주 해주지 못한 게 너무나 후회되거든요. 사랑은 말로 표현할 때 더욱 커진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